취향 저격 당한 느낌?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영화구나. 최악의 여행 파트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방금 저 본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이 뭐야? 근데 그보다 저가 좀 더 놀랐던 거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진중한 수다 속 가벼운 통찰을 나누는 팟캐스트 필름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요, 얼마 전에 개봉한 리얼 페인이라는 영화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시 아이젠버그, 소셜 네트워크, 나우 유 시미 마술 사기단, 거기에 딱 주인공을 떠올리시면 될 텐데, 그분이 감독도 하고 각본도 쓰고 주연까지 한 영화입니다. 제시 아이젠버그는 데이빗으로 나오고요, 키에란 컬킨이라고 나홀로 집에로 유명한 맥컬리 컬킨이죠. 그의 실제 동생입니다. 그 사람이 연기한 사촌 벤지와 둘이서 할머니의 고향인 폴란드로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 상극이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좌충우돌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렸는데 두 분 영화 보고 오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뭔가 예고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귀엽고 좀 발랄한 이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잔잔한 호흡으로 영화가 시종일관 좀 진행됐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로드무비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캐릭터를 따라서 뭔가 여행을 한번 하고 온 느낌? 폴란드라는 그런 나라를 뭔가 같이 여행하고 온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준님은요? 예고편을 처음에 접했을 때 큰 기대가 없었고, 근데 이제 영화관에 딱 들어서서 영화 보고 나오니까 취향 저격 당한 느낌?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떤 포인트가 특히 취향이 맞았어요? 어찌됐건 영화 내에서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행을 하는 그 호흡과 어떤 그 분위기가 제가 여행을 다닐 때 느낌과 그 텐션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럼 약간 어떤 스타일로 여행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해외로 혼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감성을 이렇게 만끽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또 영화에서도 계속 그 씬이 넘어갈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클래식 음악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마다 뭔가 그 내가 좋아하는 맛이 계속 느껴져. 내가 그렇지, 이 맛이지. 뭔가 또 이렇게 한씩 넘어갈 때 맛있다. 내가 여행 맛있다. 다니면서 자주 먹던 나의 맛. 약간 그 클래시컬한 그 느낌과 그 배경, 잔디밭 그 들판 배경, 그리고 그 건축물, 또 유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행복한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상준님이 작업한 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하나씩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영상을 한 편씩 이렇게 음악을 깔아서 작업하는 영상이 요 정도의 호흡과 비슷한 아주 잔잔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또 하시니까. 저도 놀랐던 게 이 예고편이 저도 사실 딱 봤을 때는 정말 약간 좌충우돌 코미디 물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진중하고, 그렇죠, 맞아요. 상처와 아픔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저는 그 리얼 페인이라는 제목이 뭐 진짜 아픔이잖아요. 저는 그냥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괴롭다. 약간 이 징글징글한 놈아, 약간 이런 느낌의 리얼 페인인 줄 알았더니 진짜 더 그 이면에 있는, 그쵸. 누구에게 쉽게 말을 못하는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는 영화라는 거에서 일단 1차로 놀랐고, 어쨌든 이게 홀로코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동네,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좀 정적으로 좀 깊이 있게 담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영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고편만 봤을 땐 사실 이 유대인의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할머니를 찾아서 할머니의 품이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딱 이 정도의 스토리일 줄 알았는데 예고편을 너무 가볍게 만든, 근데 약간 전략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너무 무겁게 예고편을 만들면 사람들이 잘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은 대중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뭔가 좀 귀여운 거 하나 볼까 이런 마음은 조금 들어야 그쵸, 그쵸.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안 그래도 이게 썬댄스 영화제에서 각본상 받고 이번에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벤지를 연기한 키에라 컬킨이 나무 조연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을 받을 만했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이제 음악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들이 다 쇼팽 음악들이더라고요. 맞아요. 폴란드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이제 연주자이기도 했고, 바르샤바 공항 이름도 쇼팽 공항인 맞아요. 걸 보고 그냥 단순히 여행을 담으려고 했다기보다는 폴란드의 정체성도 같이 조금 깊게 담으려고 한 노력도 보였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유일하게 이 노래를 안다 했던 게 녹턴인데 이제 쇼팽 여러 음악 중에 녹턴이 거의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요거까지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이 노래 자체가 약간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런 어떤 정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맞아요. 이야기에 잘 맞닿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우리나라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포인트를 굳이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홀로코스트의 피해를 당한 혹은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그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배경으로 사실상 출발이 되는 이야기 자체가 출발이 되는 영화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적인 아픔, 사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입해서 봐도 충분히 좀 공감이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저가 좀 더 놀랐던 거는 처음에 벤지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 여행 중에서 되게 급발진하기도 하고 엄청 감정적으로 널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약간 원래 자유로운 영혼의 캐릭터라서 저러나 싶었는데 중반에 그 벤지의 개인적인 아픔이 밝혀지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스포를 하자면 벤지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본인이 그 큰 슬픔에 빠져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그거를 기점으로 진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저런 부분이었구나라는 게 좀 확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각본을 되게 잘 썼다, 뻔하지 않게. 구성적으로 이거를 짠 이유가 어쨌든 제목이 더 리얼 페인이고 뭐가 진짜 고통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목적 아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고 고통을 대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벤지도 벤지지만 데이빗도 가지고 있는 강박장애가 있고 본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삶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벤지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도 있고, 그 고통들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통이 있는 지금 폴란드라는 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결핍일 수도 있고 그게 슬픔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이 뭐야? 어떻게 내가 이거를 뭐 대하고 가지고 갈 거야? 약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준 감독님은요? 오히려 이 영화의 처음에 계속 그 벤지라는 인물이 이 관객도 이 그 불쾌함을 느끼게끔 계속 그 당황스럽고 불편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무례한 행동들을.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초반부터 빠바바박 계속 나오면서 이 영화에 몰입하게 만드는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어그로? 영화의 몰입? 그쵸. 왜냐면 저는 기대 없이 이 영화관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보는데 약간 그 불쾌하고 어떻게 왜 저러지? 저 행동들이? 약간 그러면서 쭉쭉쭉쭉 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흥미를 자극하니까. 네.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러면서 행동할까? 이제 저 데이비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이거를 끌고 가는지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게 쓱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약간 데이비드랑 비슷한 성향이죠. 굳이 성향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 셋 다 그나마 그쵸. 데이빗 쪽에 가깝지 데이비드 않나. 쪽에 가깝긴 하죠. 네, 그래서 뭔가 오늘 오면서도
약간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세요 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데이빗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는 차이는 정도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 셋 중에서 가장 데이빗 성향이 강한 사람은 상준님인 것 같은 느낌. 어떤 점에서? 약간 궁금한데 한번 그거 그 데이빗이 처음 그 벤지가 이제 공항에서 잠깐 멍 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급하게 공항으로 가면서 막 전화 걸어서 확인하잖아요. 그거 챙겼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감독님 그럴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많이 저는 상준 감독님이랑 일로서의 어떤 여정을 같이 해보긴 했지만 놀러 가는 여행은 안 가봤죠. 두 분은 같이 가보셨지만 가봤죠. 어때요? 근데 실제 그렇지 경험해보니까. 않아요. 안 그래요? 네, 막 그렇게 쪼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일이니까. 일적인 경험으로 철미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데이셨나 본데. 아니요, 저는 저렇게. 근데 그마저도 상대가 조금 압박을 느끼지 않는 것까지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강박이 그 정도 강박까지 넘어갔어. 사실 저는 이렇게 여행을 태국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완전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저는 거의 뭐 얹혀가듯이 여기서 뭐 이거 하자 하면 좋아 먹자 그러면 좋아 약간 이런 여행이었어가지고 또 저는 막 엄청 호불호가 막 강한 편도 아니고 해서 오히려 그래서 또 잘 맞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데이비드의 첫 장면이었죠? 네, 거의 첫 장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점프 컷으로 계속 네, 그 계속 픽션에서 전화하고 거기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저건 안 해. 뭔가 바로 이렇게 약간 진짜? 이입이 될 정도로. 거기서 또 너무 벌써 재밌었어. 아, 그 점프 컷 딱 세 번째 컷 나오고 공항 들어서면서 한 번 더 하는 순간 재밌다. 궁금한 거 이게 재밌다가 공감이 돼서 재밌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지 공감이 돼서 저 기분과 저 심정을 너무 잘 알 것 아니까 같다? 그게 나오자마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영화 자체가 이 캐릭터를 잘 형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두 사람의 극과 극의 성격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소개를 할 건가, 뭐 처음 만났을 때도 한 명은 막 경직돼 있고 한 명은 막 장난치려고 하고 맞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되게 좀 끌려가게끔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이 영화가 여행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쨌든 벤지가 이상적인 여행 파트너는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악의 여행 파트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다. 같이 여행을 해본 사람들 중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저 본 거 맞죠? 그 사람 덕분에 혼자 여행의 맛을 알게 됐어요. 사실. 혹시 에피소드 몇 개 좀 풀어줄 수 있어요? 같이 해외 여행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나만 진심이었달까? 그 아. 여행지에 대한 그 일정, 뭐 관광지에 대한 정보, 맛집, 그 아무튼 여행의 일과를 너무 진짜 그냥 따라만 다니는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 계속 내 얘기하나 싶네. 관광지 네, 아까 너무 잘 찾아본다고. 근데 그때 우리는 휴양지였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래. 거기는 약간 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여행지였는데 그래서 그 대표 관광지에서 결국 제가 터졌어요. 핸드폰 좀 그만 보라 그랬나? 그러니까 특히 타 여행지에서 시내 버스 타는 게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맞아. 지하철은 괜찮은데 맞아. 이 버스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버스 내에서 그냥 나의 움직임에만 그냥 기대는 거지. 자기는 그냥 핸드폰 보고 내가 내리면은 내리는 거고 가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어. 나는 계속 노심초사 막 여기 맞나? 이 다음에 내려야 되나? 왜냐면 내가 지금 한국의 그 코리안인데 피해는 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지에서 내려서 한마디 하고 그러고 따로 다니자라고도 안 했고 진짜 파워워킹을 했어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한 20-30분 동안 심지어 오르막을 그냥 죽어라 걸었어요. 그냥
떨어져라. 떨어져 있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2, 30분 뒤에 이게 사라졌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 혼자 그 여행했을 때 그때의 거의 반나절 이상의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자유롭고 완전 파라다이스. 네, 해방.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혼자 여행을 그 순간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혼자 본격적으로 여행을 하게. 그러고 이제 주장창 근데 확실히 이 여행만큼 이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 하더라도 동거를 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의 패턴이나 생활 어떤 습관까지 다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맨날 붙어 있어야 되고 자는 거부터 이동하고 계획을 뭔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얘한테 처음 느껴보던 어떤 면이 보이고 이게 하루 이틀 3일이면 괜찮지만 한 5, 6일 넘어가면 짜증스럽기도 하고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는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분 귀한 관계네요. 여행을 같이 가요. 저희가 그래서 한 번 다녀오고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저는 약간 좀 궁금했던 이건 뭐였을까 하고 했던 포인트가 뭐 데이비드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데이비드의 예쁜 발을 영화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게 혹시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벤지라는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포인트를 살리면서 이 데이빗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멘트가 또 하나 있잖아요. 할머니 발 닮았다 라는 것이 이 할머니로부터 어떤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는 발이니까 발의 모양이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 또 왔고 그 발로 또 이 땅을 걸어 다니니까 그런 연결성도 같이 가져가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 1세대는 그 홀로코스트 피해자이거나 거기서 생존해서 겨우겨우 다른 나라 특히 미국으로 넘어온 세대 그 아래 세대 그리고 그 또 하나 걸러서 다음 세대니까 홀로코스트나 그런 역사적인 또는 자기 가족 안에 있었던 그런 아픔을 이 많이 희석된 상태의 인물이기도 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고 뉴욕에서 살면서 그런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인 걸 봤을 때 오히려 자기가 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더 큰 컴플렉스이자 아픔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비드의 리얼 페인은 내가 저 사촌 형 또는 우리 이 가족 이 고통스러워하는 저 이유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그 사실 자체가 마음이 아픈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지점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미국의 영화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도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장면을 저 일체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그걸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한 그런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그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진 영화 하지만 홀로코스트를 다루고는 있는 특히 현대인들이 어떤 과거사, 민족적인 과거의 아픔을 다루는 그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좀 토론적으로 가져가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벤지가 1등석에 타 있는 그 순간에 엄청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저 꼬리칸에서 실려가지고 막 이렇게 수용소로 이동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1등석에 그 특권을 누려도 되는 거냐? 약간 그런 거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광복절 시즌이나 이럴 때 일본 여행 가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논쟁이라든지 개인의 아픔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또는 민족적인 커다란 단위에서의 아픔을 같이 경험한다 했을 때 각자가 그것을 어떻게 추모해야 되고 그 방식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상실을 겪거나 어떤
트라우마적인 아픔 혹은 그런 상처를 경험했을 때 치유해 나가는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 있나요? 저도 사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작년은 사실 제가 이 30년 인생 살면서 좀 가장 슬펐던 한 해였거든요. 정말 슬픔 그 자체를 가장 많이 느꼈던, 그만큼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데 견디는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족이 같이 슬픔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좀 더 뭔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좀 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많이 형성하게 됐던 것 같고, 저기서 돌을 놓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빨리 보내기가 좀 싫은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다. 어느 정도 간직하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나름대로의 유품을 제가 하나씩 들고 왔어요. 한동안은 좀 품고 있고 싶은, 그것도 하나의 또 시간을 좀 같이 보내는 느낌도 또 들어가지고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장초님한테 외할머니가 되게 가까운 존재였나 봐요. 그쵸. 왜냐면은 뭐 거의 같이 살았다시피 가까이 살았다시피 했다 보니까 그만큼의 상실감이 또 생기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슬픔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야, 내가 이겨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울고 싶을 땐 울고 좀 더 솔직하게 느껴주는 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쏟아내야 하는 슬픔의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억누르려고 하면 이게 그냥 참아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어서 나의 일상 어느 순간에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게 계속 내 한켠을 짓누르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를 쓰는 방식이든 아니면 실제로 어떤 눈물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이제 배출해내고 표현해내는 방식으로든 무슨 수를 써서든 어쨌든 이 할당된 그 아픔에 상응하는 그 슬픔은 충분히 내가 느끼고 표현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벤지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 공감하면서 봤어요. 성준님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축구부 시절에 겪었던 괴롭힘? 근데 지금 잘 승화하긴 했는데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과 곤란함, 난처함을 좀 빠르게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느껴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아픔, 저도 분명하게 그 과거에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제 자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우고 싶진 않지만 오히려 그게 어쨌든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그렇게. 그래서 약간 제가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어떤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맞아. 것이 그때 당시의 어떤 기억과 그런 경험들로 인한 어떤 부담감을 줄 바에는 내가 부담감을 안고 내가 그냥 고생을 해서 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한 거지. 잘 발현된 거네요. 그러면 그 당시 아픈 기억이. 그래도 근데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 제 채널의 시작 자체가 제 트라우마를 까발리면서 시작한 채널이다 보니까 아픔을 어떻게 마주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상실의 아픔이든 어떤 그런 트라우마적인 아픔과 상처든 결국에는 그거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라 그거는 흉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상실과 상처는 사실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인생에서 불시에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런 걸 되돌리는 건 불가능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나에게 어떻게 좋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슬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거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잘 전환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데이비드가 그 거기서 돌을 원래 할머니 네 집 현관에 벤지랑 같이 놓고 올려다가 가져오잖아요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 앞 현관에 놔두잖아요. 이 할머니 그리고 벤지에 대한 그 상처를 그걸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방식으로 그래 내가 기억해야지 하는 느낌으로 그 돌을 집 앞에 놔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그 마지막 설정은 되게 귀엽다 예쁘게 잘 마무리가 지어진 느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공항에서 딱 시작해서 벤지를 가리키면서 왼쪽에 리얼 페인 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끝날 때도 쫙 돌아오면서 벤지 보여주고 이번에 오른쪽에 리얼 페인이 뜨는데 여행을 한번 돌아온 벤지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느껴지는지.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느낀 게 변화를 맞이한 인물은 데이비드라고 봤어요. 데이비드는 사실 되게 영화 초반만 해도 그 벤지가 사고 안 치도록 그냥 관리할 뿐 사실 벤지의 아픔에 직접적으로 손대고 싶진 않아 했어요. 겉돌면서 그 문제를 좀 회피해 오고 본인이 직면하기를 꺼려 했는데 여행 중에 그거를 스스로도 자신의 그런 어떤 양가적인 감정, 벤지를 향한 애증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벤지한테 직접 또 질문하잖아요. 너 왜 그런 바보짓을 한 거야? 스스로의 목숨을 왜 끊으려고 한 거야? 라고 그걸 대놓고 맞부딪혀 보기도 하면서 사실상 변화, 좀 의미 있는 변화, 눈에 띄는 변화를 맞이한 인물은 데이비드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에 뺨을 때리잖아요. 뺨을 때리기 전에 그것도 물어봐요. 너 잠깐 뉴욕에서 나랑 같이 있을래?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회피해 왔지만 여행을 겪고 나서 벤지에게 내가 이제 직접적인 관심을 쏟아야겠다라고 어떤 심경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보이고 뺨을 때리는 게 그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극 중에서는 그게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데이비드도 할머니가 벤지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본인이 이제 그 입장이 돼서 할머니의 발을 닮은 데이비드가 벤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좀 조금 냉소적으로 보자면 안타까운 지점은 누군가는 그런 가슴 아픈 상처나 트라우마에 직접적으로 어떤 해당 사항이 없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슬픔 안에 살고 있다. 그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과거의 슬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옛날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대형 사고들이 있었죠. 뭐 세월호라든지 뭐 이태원 사고라든지 최근에 무안국제공항 사고라든지 그들의 유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잠깐의 어떤 추모를 하고 그것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구나 하고 잠깐 관심을 들여다봐주는 이 사람들은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추모를 일부 겪고 나면. 근데 누군가는 그 슬픔 안에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다. 라는 지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건드려주고 끝이 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을 여전히 우리도 마치 현관문 앞에 조약돌 하나를 놓고 살듯이 우리가 큰 바위덩이를 놓고 살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기억은 가지고 살아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총평을 한번 이번엔 3개로 나눌게요. 영화관 가서 본다, OTT 나오면 본다, 안 봐도 딱히 상관없다. 전 그래도 영화관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호흡이 좀 느려요. 그래서 요즘에 그 OTT로 집에 보기에는 중간에 조금 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역으로 영화관에서 이 여행을 그냥 쭉 한번 느껴보는 맛을 느끼는 게 이 영화를 즐기는 제일 좋은 맛이지 않을까. 상준님은? 저는 좀 많이 다른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 호흡이 느리다고 못 느꼈고 정말 알차고 짧지도 길지도 않게 딱
알맞은 길이와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실제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겠다. 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영화 추천한다고 하는 그 카톡을 보내는 상상을 했어요. 왜 안 보내? 왜 안 아직 안 보냈는데 아직 안 아, 보냈는데 오케이. 진짜 그냥 저는 취향 저격 당해가지고 아. 부모님께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영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OTT로 나왔을 때 봐도 상관없다. 왜?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너무 좋은 영화다. 오늘 리얼페인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